자, 그럼 먼저 우리 막대 그래프를 함께 그려보도록 할게요. 막대 그래프를 선택한 친구는 왜 선택을 했죠? 막대 그래프는 막대의 길이나 넓이로 자료의 값을 나타내요. 이렇게 막대기로 표현하면 자료의 양이나 크기를 서로 비교하기에 아주 적합한 그래프예요. 우리 실험도 차가운 물에 있던 시험관과 따뜻한 물에 있던 시험관을 서로 비교하는 실험이었죠. 따라서 막대 그래프를 선택해서 그리면 한눈에 알아보기 쉽습니다. 우리 먼저 그래프의 제목을 정해보도록 할게요. 그래프의 제목에는 보통 실험의 내용이 들어가는데요. 우리 실험의 내용은 바로 물의 온도에 따른 효모액의 변화였어요. 우리가 이런 실험을 했고 관찰을 했죠. 여기서 중요한 두 단어는 바로 물의 온도, 그 다음 효모액의 부피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데요. 제목에 있는 이 중요한 두 개의 실험 조건이 바로 각각 가로축과 세로축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럼 가로축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가로축에는 보통 실험에서 다르게 한 조건이 들어가요. 여기서는 물의 온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는 막대를 그릴 건데 차가운 물일 때, 그 다음 이쪽에는 따뜻한 물. 자, 각각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일 때 효모액의 부피 값을 측정한 결과를 여기다 막대기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세로축에는 당연히 효모액의 부피가 들어가야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막대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값입니다. 실험의 결과값이죠. 이 실험의 결과값을 우리는 어떤 단위로 읽었죠? 네, 부피의 단위인 밀리리터로 읽었어요. 그래서 단위도 꼭 써주셔야 합니다. 우리 이렇게 실험 제목에서 각각 가로축과 세로축을 정했는데요. 그 다음으로 할 일은 바로 눈금을 정하는 일이에요. 선생님이 지금 한번 세어볼게요. 눈금의 수를 세어보니 총 10개네요. 10칸인데요. 가장 먼저 밑에 0부터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잠깐 실험 관찰 9 쪽에 정리했던 표를 생각해 볼게요. 차가운 물에 있었을 때 처음에는 효모액의 부피가 몇 밀리리터였죠? 5밀리리터였죠? 자, 15분 뒤에는 여전히 5밀리리터였어요. 자, 5.1인데 선생님이 여기서 소수점을 빼버릴게요. 거의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따뜻한 물일 때는 처음에 5밀리리터였는데 나중엔 10밀리리터가 됐어요. 자, 그럼 우리가 막대로 나타낼 때 최소한 10밀리리터까지는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이 맨 끝에는 그러면 최소한 10밀리리터 이상의 숫자가 들어가야겠죠. 그런데 딱 보니까 10칸인 걸 보니까 선생님이 한 눈금에 눈금 한 칸에 하나씩 1밀리리터씩 정해주면 깔끔하게 우리가 값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눈금을 적어주었어요. 그럼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막대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차가운 물에서의 효모액의 부피 변화를 막대로 나타내 볼게요. 자, 우리가 필요한 막대가 몇 개일까요? 필요한 막대의 수는 2개죠. 자, 첫 번째 막대에서는 우리가 처음 차가운 물에 넣었을 때 부피인 5ml를 넣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막대에서는 나중에 15분 뒤에 변화한 부피의 크기를 나타내 주셔야 돼요. 그것도 5ml죠. 자, 이렇게 정해졌으면 그대로 막대를 예쁘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 자대고 똑같은 크기로 그려주셔야 합니다. 선생님 자가 없어서 이렇게 그려줄게요. 그 다음 따뜻한 물에서의 효모액의 부피 변화를 나타내 볼게요. 먼저 우리 처음에는 따뜻한 물에서 몇 밀리리터였죠? 네, 5밀리리터였어요. 자, 막대를 바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15분 뒤에는 몇 밀리리터가 되었죠? 10밀리리터가 되었어요. 지울게요. 네, 10밀리리터가 되었죠? 눈금상으로는 여기죠. 자, 여기서 이 선에 맞추어서 자로 똑바로 그리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좀 지저분하게 그려졌는데요. 마우스로 그리다 보니까 자가 없어서 여러분은 자를 대고 똑바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리면 다 그린 거예요. 자, 여기서 나는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색깔을 넣고 싶다. 자, 예를 들면 나는 차가운 물은 파란색으로 나타내고 싶고 그 다음에 따뜻한 물은 빨간색으로 나타내겠다. 자, 이렇게 하면 더 한눈에 더 알아보기 쉽기도 하죠. 이렇게도 나타내 줄 수 있겠죠. 아니면 나는 처음의 부피와 나중의 부피를 비교하고 싶다.
자, 그렇게 해서 색깔을 구별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는 뭐 예를 들면 나는 처음에는 똑같이 초록색으로 해주고 자, 나중에 부피 변화를 똑같이 파란색으로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겠죠. 자, 한눈에 알아보기 쉽나요? 딱 봐도 이 따뜻한 물에서 부피의 변화가 아주 크게 2배로 일어났다라는 걸 이 막대 그래프를 보고 한눈에 자, 알아보기 이번에는 쉽겠죠. 꺾은 선 그래프를 함께 그려보도록 할게요. 꺾은 선 그래프를 선택한 친구들은 주목해주세요. 자, 막대 그래프로 그린 친구들도 꺾은 선 그래프를 그리는 것을 한번 보면서 막대 그래프와 꺾은 선 그래프 중에 어떤 그래프가 더 적절한지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꺾은 선 그래프는 막대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료의 값을 점이나 선으로 나타낸 그래프를 말해요. 자, 이 꺾은 선 그래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변화를 나타낸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변하면서 어떤 것이 같이 변한다면 이 둘의 관계를 나타내기에 가장 적합한 그래프는 바로 꺾은 선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 실험을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의 실험에서 변하는 것 2가지는 바로 무엇일까요? 맞아요. 아우,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첫 번째는 바로 시간이 변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15분 뒤였죠? 시간이 변하면서 무엇이 변했죠? 맞아요. 효모에게 부피가 변하는 시험이었어요. 자, 이 2개의 변하는 것을 나타내는 게 바로 꺾은 선 그래프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려주는지 잘 봐주세요. 자, 먼저 우리 제목을 정해야 되는데요. 우리 실험 내용이 똑같았기 때문에 제목도 아까와 다르면 안 되겠죠. 자, 제목은 아까와 똑같죠. 자, 그 다음으로 하는 일은 바로 가로축과 세로축을 정하는 일이었는데요. 자, 아까 막대 그래프에서는 우리 제목에서 각각 가로축과 세로축을 정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꺾은 선 그래프에서는 가로축과 세로축에 각각 이 변하는 것들이 들어와야 돼요. 자, 그래서 가로축에는 일정하게 변하는 시간이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에는 역시 실험의 결과인 효모에게 부피가 들어와야 합니다. 역시 이번에도 부피의 단위인 밀리리터를 빼먹지 않아야 하죠. 시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까 15분 단위로 했기 때문에 이제 분이라는 단위를 꼭 써주셔야 합니다. 자, 이것이 아까 막대 그래프와 아주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눈금을 정해줘야 되는데요. 수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이 0에서 10까지 눈금 한 칸당 1ml씩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것은 점을 그리는 것인데요. 자, 이쪽에는 시간, 자, 맨 처음에 효모에게 부피, 그 다음 15분 지났을 때의 부피를 여기다 점으로 표시하면 되겠죠. 자, 우리 처음에 우리 차가운 물일 때 효모에게 부피는 몇이었죠? 네, 5였죠. 여기다가 그럼 점으로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차가운 물에 두었던 시험관에서 15분 뒤에 효모에게 부피는 몇이었죠? 자, 5ml, 뭐 5.1ml. 자, 5로 할게요. 자, 여기 정확하게 눈금에 점을 찍어주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차가운 물일 때의 부피 변화를 점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 점을 선으로 예쁘게 반듯하게 이어주면 바로 이것이 꺾은 선이 됩니다. 자, 파란 선의 의미를 여기다가 차가운 물에 담근 시험관 이렇게 적어주면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이 그래프를 볼 때 알아보기 쉽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따뜻한 물에 있었던 효모에게 부피 변화를 나타내 볼게요. 자, 따뜻한 물은 선생님이 파란색에 대비해서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한눈에 또 알아보기 쉽겠죠? 따뜻한 물에서 처음엔 5ml였어요. 자, 그런데 15분이 지난 뒤에는 몇 ml였죠? 자, 10ml였죠? 자, 이 두 선을 자로 반듯하게 이어주면 바로 꺾은 선 그래프 완성입니다. 알아보기 쉽게 우리 이렇게 여기까지 그려주시면 꺾은 선 그래프 완성입니다. 자, 어렵지 이렇게 않죠? 막대 그래프나 꺾은 선 그래프로 자료를 변환해 봤는데요. 자료를 변환하니까 어떤 점이 편리한가요? 맞아요. 실험 결과를 한눈에 알아보기 편리하게 됐어요. 그럼 우리 이 그래프를 다른 사람, 실험을 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어도 우리 실험 결과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그래프에서 가로축에 있는 따뜻한 물에 있는 시험관, 따뜻한 물에 있는 시험관에서 효모에게 부피는 매우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나 차가운 물에 있던 시험관의 효모에게 부피는 변화가 거의 없었어요. 즉, 차가운 물에선 효모가 제대로 발효되지 않고 따뜻한 물에서는 잘 발효되었다라는 것을 이 그래프만 보고 금방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험 결과를 한눈에 파악하고 자료 사이에 어떤 관계와 규칙을 찾아내는 과정을 바로 자료 해석이라고 합니다. 조건과 결과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 어떤 규칙 또는 또 내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면 그러한 특이점들, 이러한 것들을 찾아보면서 혹시 내 실험에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꼼꼼하게 해보는 과정인 것입니다.